미국 육로 국경이 적어도 8월 21일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수요일 발표한 것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발병과 지속적인 전염 및 확산을 감안할 때 미국 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전염과 확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인간의 생명이나 국익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계속해서 코로나19 대유행을 감시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미국과 캐나다 당국자들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비필수적인 이동은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바이러스의 전염과 확산의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양국 국민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고 상호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9일 연방관리들은 캐나다 국경이 9일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들과 영주권자들에게 다시 개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빌 블레어 국민안전비상대책부 장관은 캐나다인들이 예방접종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블레어 총리는 지난 금요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과 통화하였으며 블레어 총리는 캐나다가 우리 국경에서 시행하게 될 조치들을 그에게 밝혔다며 아직 캐나다인들에게 국경 개방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육지 경계는 2020년 3월부터 비필수 여행으로 폐쇄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육아 수당이 2021년, 2022년 시즌에 다시 한번 인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상폭이 역사상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캐나다 육아 수당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 상승률이 매우 낮아 육아 수당 역시 소폭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20일 2021년에서 2022년 육아 수당 인상을 발표하며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6,833불 이하,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5,765불 이하의 육아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 상승된 금액입니다. 아동은 68불 더, 청소년은 56불 더 받는 셈입니다. 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 육아 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많은 가정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왔다며 육아 수당 제도는 우리나라가 더 공정하고 공평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경제난을 겪는 가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6세 이하 아동 1명당 1,200불 이하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 중입니다. 자유당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비과세 캐나다 육아 수당 제도를 도입해 5년째 많은 가정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코로나19 유행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현재 코로나19를 전파를 주도하는 그룹은 백신 미접종자 그룹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BC주는 계속해서 100명 이하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미국도 최근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BC주에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BC주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들 중 76%가 백신 미접종자들이었고 22%가 1차 접종자, 2%가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BC주는 20일 기준 1차 접종률이 70%를 넘겼습니다. BC주 질병관리본부는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확진자들 중 대부분은 20대 및 30대였다며 백신 접종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안 걸리게 한다는 것보다는 설령 걸리더라도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니 꼭 맞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BC주 백신 접종률은 캐나다 다른 주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치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들을 분류했을 때 6월 27일부터 7월 3일 사이에서 BC주 내 우세종은 감마 변이로 55%를 차지했고 알파 변이는 35%, 델타 변이는 11%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4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발생한 BC주 신규 확진자들 362명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감마 변이가 39%, 델타 변이가 33%, 알파 변이가 15%로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동물학대 방지협회가 올여름 반려 동물 돌보기 장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노 하펫이라는 슬로건으로 차량 안에 반려동물을 방치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입니다. BC주 동물학대 방지협회는 올여름 뜨거운 차량에 방치된 동물 신고건만 642건이나 된다며 여름날 야외에 주차한 차량에 동물을 놔두는 것은 자칫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온이 섭씨 21도만 되어도 햇빛을 받은 차량의 내부 온도는 섭씨 50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늘에 차를 세워놓거나 창문을 열어놔도 내부 온도가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협회 측은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무료 데칼도 배포 중이라며 해마다 차량에 반려동물을 두고 내렸다가 반려동물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다. 부디 경각심을 갖고 계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뜨거운 차량 안에 동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신 분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BC주 동물학대 방지협회 콜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주 드디어 토론토 블루제이스 선수들이 로저스 센터로 복귀하여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의 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블루제이스는 토론토를 떠나 미국에서 거의 2년을 보낸 후 복귀하는 것이며 홈 경기장에는 1만 5천 명의 팬의 입장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에서 펼쳐지는 첫 10연전 홈 경기 티켓은 오전 10시부터 판매되며 30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3연전, 8월 2일부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4연전, 6일부터 같은 지구에 속해 있는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블루제이스와 4년 계약을 한 이후 아직 홈 구장에서 투구를 못한 류현진 선수는 토론토 팬 앞에서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너무 기대되고 흥분된다고 이전 인터뷰를 통해 말했습니다. 2021년, 2022년 시즌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 입장권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모든 팬은 안전을 위해 프로토콜을 지켜야 하며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 2세 이상은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물리적 거리 유지, 모바일 티켓팅, 손 소독제를 곳곳에 비치하여 세척 및 소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 샤퍼스 드러그마트는 7월 24일 온타리오 일부 매장에서 24시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당 약국은 하루 동안 18세 이상의 거주민에게 백신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시간 제약으로 인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거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4시간 동안 워크인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며 1차 및 2차 접종 모두 가능합니다. 토론토에서는 보여지는 화면과 같이 5곳에서 24시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알버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캐나다 기상청은 7월 16일 새벽 캘거리와 에드먼튼, 밴프 국립공원을 포함한 알버타 중서부에 공기질 악화로 인한 미세먼지주의보를 내렸는데요. 특히 주말인 토요일에는 캘거리와 에드먼튼 모두 공기질이 7단계인 고위험 하이 리스크까지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버타 헬스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특히 호흡기, 심장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노약자와 어린이는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알버타 헬스 서비스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